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임방글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채용비리 관련해서 이석재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매출 23조 원의 KT 전 회장이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서 한 말이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였습니다. 실질 심사 끝났습니까, 지금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뭐 저녁쯤 결정 나겠네요. 그렇죠. 네.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T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업무방해 혐의다. 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고요.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석재 전 회장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김성태 의원에게 정규직 전환 받으셨어요? 비서실에 왜 삭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채용한 사람이 9명? 네. 이 9명은 이제 또 KT의 다른 관계자의 공소장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 비서실이나 인재 경영실을 통해서 이 특정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라고 이제 지시를 냈고 이 대상이 지금 드러난 게 9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지냈던 정영태 전 중소기업청 차장, 그다음에 KT 계열사 KTDS의 김종선 전 사장, 그다음에 성시철 전 한국공항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불거진 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돼서 불거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 기억에 채용 담당 전무, 사장, 네. 그리고 이제 회장까지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먼저 그 전무사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상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KT 홍보객 부문 사장이 네.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이석채 전 회장에까지 이제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우선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석채 전 사장이 처음에는 서유열 전 사장이 처음에는 이석채 전 회장의 어떤 관여가 없는 것처럼 진술을 하다가 네.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퇴임 전에 이메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삭제된 이메일도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삭제된 이메일, 뭐 이런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좀 자신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검찰은 보통 저렇게 윗선을 소환할 때는 벌써 아랫선에 진술 다 확보해 놓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결국 보통. 마지막에 네. 불렀죠.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까지 그 검찰의 수사 내용하고 네. 그걸 토대로 한 보도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김성태 의원 딸이 이제 2011년에 계약직으로 이제 입사를 그랬죠. 했다는 네. 것인데요. KT 계열사에 그 네. 이후에 이제 2012년에 서류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제대로 이제 입사 지원 서류를 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이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 2차 면접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했다.
그 결과만 이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입사가 이제 완료가 됐다는 것인데 이때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뭐 이렇게 딸의 어떤 채용에 관여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2012년이 경과하면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그 과정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딸은 그만뒀어요? 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김성태 의원은 이 딸이 결혼을 해야 돼서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만둔 시점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막 나오고 그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네. 그 정치적 국면을 굉장히 앞장서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 되기 직전에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과 뭔가 연관이 있어서 어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이고요. 어디까지나. 그렇죠. 네. 그 김성태 의원이 직접 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도 네. 딸의 저 이력서입니까? 직접 가져왔다 이런 진술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서유열 전 사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건데요. 서 사장이 이야기한 네, 겁니까?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점이 2011년이에요. 2011년은 KT 그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력서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관련된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네.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지금 그러니까 딸이 문제되는 계약직으로 해서 지원해서 합격하고 이런 건 이번 그렇죠. 기소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부분은 수사를 할수 정규직이 되는 없거든요. 과정.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근데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계약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면 정규직 채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한데 이것도 굉장히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에 계약직도 그랬는데 정규직 때는 안 그랬을까? 네. 이런 좀 의혹을 사는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김성태 의원이 삼선이고 한국노총 그렇죠. 노동계 출신, 한국노총 출신이고 네, 맞습니다. KT 그러니까 예전 한국통신에서 일했습니까? 네, 네. 1992년부터 네. 5년간 KT 자회사라고 KT 링커스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그 자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지냈고요. 그 위에 말씀하신 걸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냈고 네. 국회에 입성하게 됐죠. 네. 자, 이 김성태 의원 또 노조 또 김성태 의원은 여기 노조 출신이고 인사에 노조도 김성태 의원도 개입한다. 여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정권도 개입하는데 잠깐 그 증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성태 의원이랑 KT는 인연이 깊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죠. 예, 굉장히 특수관계입니다. 이분이 노조를 시작한 것도 KT 계열사인 이제 공중전화 주식회사 지금은 이제 KT 링커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노조를 시작해갖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국회의원까지 되셨고 KT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김성태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아주 뭐 웬만한 임원들은 다 알만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김성태 의원이랑 계속 직장 동료셨고, 그 승승장구했죠 그분도. 지금도 KT와 관련된 사업을 나가서 그 강서구에서 하고 계신데, 이럴 정도로 정말 속속들이 그 끈끈한 이런 관계다. 내부적으로는 뭐 사장급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셨어요. 제가 취재했던 한 노조 관계자는 자기네가 부당하게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데 그래서 김성태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KT 사측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마쇼. 노조 그렇게 하지 마쇼.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KT와 굉장히 이제 끈끈한 특수한 관계를 갖고 그렇죠. 있는 사이죠. 검찰이 김성태 의원 곧 소환합니까? 해야죠. 지금까지는 특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특혜를 받은 사람 입장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근데 다만 당장 부른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이 된다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한 다음에 네.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소환할 그다음 가능성이 순서가 높죠. 될 것이다. 네. 김성태 의원이 과거에 노동계에 있을 때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15년 전에 봄 임단협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계 집회 때 김성태 의원,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는데요. 들어볼까요?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에 모든 조직의 영향을 결집하겠습니다. 15년이 흐른 지난해 가을 기억하시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된 김 의원이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일자 국감장을 찾아서 아주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KT 민영화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정권만 바뀌면 KT로 가요. 그죠? 권력자들이 KT에 사람 심는 게 일상화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정권의 전유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근데 내부의 이제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의 어떤 채용비나 이런 것들이 뭐 그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이석채 회장 때 심해졌다 이런 네. 증언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방금도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시절을 봤지만 그 사무총장 하고 나서 2008년도에 보면은 2007년 그 대선할 때 한국노총이랑 이명박 그 당시 후보랑 정책 협약이나 이런 걸 맺으면서 네. 정치권이랑 이제 다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석채 회장은 이제 그 당시에도 정권의 낙하산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KT 회장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이후에 2009년에 공개 채용을 할 때는 300명 뽑는데 35명이 청탁이었다. 네. 그리고 이게 내부에 어떤 비율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비서실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부서 30%, 노조위원장 20% 이렇게 청탁을 받는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해서 네. 내부의 이런 채용 비리는 상당히 만연해 있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KT의 구조적인 문제 역시 증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업이 그 일반 소비자들은 굉장한 하이테크 산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반은 토건 산업입니다. 땅에다 케이블을 묶고 기지국을 건설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뭐 자본이 많은 업종이잖아요. 토건업이라는 게. 그리고 정경유착이 제일 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장비 산업입니다. 한 번 선정을 하면 그걸로 한 1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로비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업인데 이게 오너가 있으면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권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곳간에 돈은 많은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좀 헐렁헐렁하면 이놈 저놈 넘볼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근데 이석채 회장이 전에도 배임 횡령 이런 걸로 검찰에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다 무혐의 그렇죠. 아니면 네. 그때 기소는 됐었습니까?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무죄 받았군요, 그러면. 무죄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무죄 이후에 형사보상금도 청구를 해서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나온 게 아닌가 네, 싶기도 근데 하고. 지난해 네. 5월 무죄가 확정됐는데 또 네. 1년 만에 다시 또 법원에 출두하게 됐죠. 지금 황창규 회장 관련해서 또 잡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황창규 회장의 경우에는 뭐 특혜 채용이라기보다는 네. 경영 고문 뭐 이런 걸로 정관계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이 영입을 해서 거액의 이제 뭐 고문료를 줬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KT 내부에서 KT 고위층에서는 일단 지금 국면은 그렇게까지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데 혹시 검찰의 수사가 황창규 회장 체제까지 넘어가느냐, 거기까지 미치느냐 이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